자, 다음 주가 바로 기말고사니까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냥 챕터 10 진도를 다 나가버리죠. 네,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챕터 10 오늘 공부했지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하고 싶은 거는 non-inertial frame에서 있는 관찰자가 자기 눈앞에서 움직이는 이 물체의 행동을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하고 있는 지구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또는 태양을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fixed star 멈춰 있는 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물리 현상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는 물리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이너셜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코리올리 포스라든지 원심력이라든지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효과가 미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효과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 픽스드가 있고 이 픽스드 프레임에서 기술한 이퀘이션만이 뉴턴 방정식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R 떨어진 곳에 어떤 우리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좌표는 어떤 축을 따라서 회전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의 방향이 바로 이 오메가 벡터의 유닛 벡터 방향이고요. 오메가가 바로 그 시간당 도는 각도를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오메가 벡터의 방향이 어떤 의미인지는 챕터 1 피겨 1.19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나타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P라는 물체는 R이라는 벡터만큼 떨어져 있지만 실은 픽스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R 프레임이라는 위치에 있죠. 그 관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아규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케이? 이게 키인 거예요. 우리 프레임 자체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코렉션을 해줘야 되는 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지션 벡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형태의 벡터든 다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픽스드에서 보는 거나 로테이션에서 보는 거나 저런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뉴턴 방정식을 쓰려면 픽스드 프레임에서의 운동을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픽스드 프레임에서의 속도에 관심이 있겠죠. 픽스드 프레임에서의 속도는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고 로테이션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속도니까 VF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우리 로테이팅 프레임의 원점의 속도예요. 원점이 움직이는 속도. 어디서 본 거?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로테이팅 프레임 원점의 속도 라지 V. 그리고 요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게 뭐예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속도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아냈고요. 근데 이제 가속도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가속도
AT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막 되겠죠. 저저저저저저 되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 식은 지금 픽스드 프레임에서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뉴턴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사람 이 물체가 하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물체의 가속도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오케이? 그걸 F 이펙티브라고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로테이팅 모션이 가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보통은 이 로테이팅 속도가 일정하니까 보통 무시가 되고요. 요게 바로 원심력, 요게 바로 코리올리 포스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죠? 다시 써주면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사람이 생각하는 그 포스는 이펙티브 포스인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맞는 식이에요. 맞는 식인데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가속도 곱하기 매스를 이 이펙티브 포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식 굉장히 결국엔 이 식이 다예요. 이 챕터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죠. 오케이? 자, 문제를 안 푸는구나. 자, 10.4 motion relative to the 자, 어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0인 거고, 그죠? 다음에 요게 Z 프라임 방향이죠. 지구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지점, 요게 위도죠. 위도 람다 건데 어쨌든 요게 지구 중심으로부터 우리 옵저버가 있는 걸 라지 R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시다. Z, X, Y, Z 이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래서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포스, 실제 포스예요. 는 중력이 있겠죠. mg0 플러스 어떤 중력 외의 모든 힘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중력 그죠? 그러니까 뭐 물체가 움직일 때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힘들을 그냥 다 합쳐서 S라고 쓸 거고요. 중력에 대한 것만 G라고 쓸게요. 물론 이 G는 뭐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R 벡터의 방향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오메가 이 Z 프라임의 유닛 벡터. 오메가가 하루에 2파이만큼 돌아가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초당 3.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를 써봅시다. 이펙티브 매스가 이펙티브 포스를 한번 써보면 실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ix 자, 이 텀 이 텀 물론 저 텀은 없어지겠지만 이 텀 자, 이 텀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0이니까 없어지고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 텀은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R이라는 게 지금 R 벡터라는 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지만 이 로테이팅 프레임의 위치예요.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로테이팅 프레임의 원점.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계속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됐나? 오케이. 근데 이거 뭐예요? 사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다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라지 R, 이거 잘 생각해 봐요. 라지 R이 뭐예요? 로테이팅 프레임의 원점의 위치예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지구 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이 저기 있겠죠. 그 지구 중심으로부터 우리까지 벡터를 연결하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는 화살표가 있겠죠. 오케이? 그게 라지 R이에요. 그 화살표의 방향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라지 R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dt만큼 지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느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는 정지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하지만 거시적인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움직였어요. 지구가 자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 R은 변했어요? 안 변했죠? 라지 R은 여전히 지구 중심이 나를 향해 찌르는 그 화살표, 그 방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R의 미분값도 0이고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R의 시간에 따른 미분값도 그냥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요. 자, 요거는 또 나눠 쓸 수가 있죠. 크로스에 dr R에 이거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도 0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거 크로스 이거 크로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여기다 넣어 봅시다. 그럼 뭔가 이거랑 합쳐지겠죠. 그래서 F effective는 저게 합쳐지면서 얘가 플러스 R 플러스 R.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R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기술하고자 하는 물체의 거리잖아요. 그게 라지 R보다 훨씬 작겠죠. 예. 왜냐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것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략 라지 R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거기에 마이너스 EM. 오케이. 자, 어쨌든 뭐 이걸 뭐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해서 요거를 새로운 mg 벡터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심력을 중력에 합쳐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 느끼는 중력의 방향이에요. 옵저버, 로테이팅 프레임에 있는 옵저버가 실제 느끼는 중력의 방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묶였냐면 VR,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를 기술할 때는 이게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설명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effective gravitational field 벡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렸지만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예. 실제 중력의 방향은 여기인데
원심력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의 합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합을 하면, 자, 이 방향이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중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사람이 받는 실제 중력, 실제의 중력 방향은 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중력을 일일이 받아요. 그런데 로테이팅 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 사람이 느끼는 중력의 방향은 이 파란색 중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심력 때문에. 오케이? 이 사람은 원심력 따로 받고 중력 따로 받지 않고 같이 받아요. 근데 원심력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중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effective force, 이게 effective라고 수가 있는 거는 이 로테이팅 포스에, 로테이팅 코디네이트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포스예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EM 이렇게 되고요. 이 포스가 바로 코리올리 포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구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오메가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반구에 있잖아요. 북반구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날아가는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정북쪽으로. 정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회전축의 중심 그에 여기가 북쪽이라고 했을 때, 그럼 VR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렐리 포스 방향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적도에서는 오메가와 VR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리올리 포스가 없어요. 여기서는 적도 방향,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쏴주면, 여기서는 코리올리 포스의 방향이 반대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람이, 허리케인이 북반구에서는, 허리케인이라는 거는 저기압이 갑자기 생기면서 바람이 그 저기압 중심으로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북반구에서는 이 운동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기 때문에 마치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꺾이고요. 그럴 거예요. 구글 한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은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그 위성 사진 한번 찾아봐요. 나도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 2개 풀어볼게요. 자, 이그젬플 10.3은 뭐냐면, 위도가 람다인 북반구에서 높이 h인 위치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 그랬을 때 코리올리 포스 때문에 얼마나 디플렉션 되겠는가. 오케이? 지구가 있고요. 람다라는 위치에 있고요. 오메가 방향이고요. 자, 여기서의 좌표계는 요게 Z, 요 접선 방향 요게 Y, X,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게 Y겠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XZ 평면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 평면. 그러면 X, Z, 들어가는 게 Y죠. 에서 봤을 때 오메가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오메가예요. 그리고 요게 람다죠. 그러니까
일단 effective force는 MAR인데 mg m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이제 기술을 할 거니까 이제 x, y, z 컴포넌트로 나타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벡터를 x, y, z로 나타내 줘야 돼요. 오메가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람다죠. 오메가 y는 0이고 오메가 z는 오메가 사인 람다죠. 그리고 VR도 한번 볼까요? VR은 뭐예요? 이 물체의 속도죠. 물체의 velocity 벡터예요. 물체 지금 자연학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gt라는 속도로 떨어지겠죠. 자연학하니까. 그럼 이게 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그러면은 오메가 크로스 VR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 알죠? 여기서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넣고 VRX, VRY, VRZ 넣고 요거에 요거 곱하고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고 요거에 이거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펙티브 폴스 앞에 마이너스 EM이 붙어 있으니까 y 방향으로 코리어 포스를 봤습니다. 자, y 방향으로.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y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이거예요. 근데 y 방향의 가속도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바뀌는 그런 경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x 더블 닷은 이제 0인 거고요. z 더블 닷은 마이너스 g인 거고요. 이건 자연학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y 더블 닷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t는 루트 2h 오버 g 이렇게 되겠죠. h라는 게 이제 떨어진 만큼의 거리를 h라고 했을 때, 오케이? 시간이 이 정도 지났겠죠. 그러면 요거 적분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t까지 이후 자, 요거 한번 적분해 주면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가 t의 제곱에 증가하는데 속도를 다시 적분을 해주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오메가 g 사인 t의 3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d라는 거리만큼 디플렉션 됐다. 어느 동안 h만큼의 높이가 내려가는 동안, 그러면 그동안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겠고요. 그거를 y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이런 정도로 y 방향으로 디플렉션이 있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10.5는 푸코의 진자 문제예요. 여러분들 푸코의 진자 아나요? 진자 운동은 좌우로 시작하면은 계속 좌우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가 어느 순간 보면 살짝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본 겁니다. 진자가 여기서 시작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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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한 바퀴가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계속 돕니다. 예. 오케이. 잠깐만, 내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나? 이거는 아마 남반구에서 이렇게 돌 거고 북반구에서는 이 진자가 똑딱 하면서 이렇게 돌 거예요. 오케이. 자, 이 푸코의 진자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이 푸코의 진자가 저런 게 도는 이유는
역시 코리올리 폴스 때문입니다. 자, 진자는 지금 2차원 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프레임은 지금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로테이팅 프레임. 어딘가 원점이 있겠고 진자가 그쪽으로 이 T라는 텐션을 받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X인 거고요. 이게 Y인 거예요. 그 텐션 우리가 봤을 때 이 진자가 가지는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 코리올리 포스에 의한 텀. 오케이? 원심력은 어디 갔나요? 여기 숨어 있죠. 그렇죠? 사실 요 G는 G0 플러스 어떤 원심력 센트리퓨거에 해당하는 텀이 지금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자가 운동을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있겠죠. 축 늘어져 있으면 그 방향이 바로 이 이펙티브 G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력은 이 방향일 수 있어요. 실제 중력은. 하지만 원심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살짝 틀어져서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진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이펙티브 중력 벡터 G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그걸 다 G에다가 갖다 넣고 무시하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G에다 갖다 놓고 그냥 고려한 걸로 고려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때 받는 이 텐션이 사실은 대략 mg의 텐션을 받겠죠. 근데 거기서 살짝 데비에이트를 하면 그 데비에이트 한 만큼 그 각도 요게 그러니까 x로의 각도가 뭐 세타 x고 y로의 데비에이션이 세타 y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진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mg인 거죠. 요게 mg인 거고 요게 세타라고 하면 얘가 이 t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지. 이건 진자 문제 뭐 앞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쓸게요. 그러니까 x만큼 데비에이트를 할수록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y로 데비에이트를 할수록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스프링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대략 세타라고 근사를 하면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스프링 문제랑 똑같아진다는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t의 벡터를 쓰면 이렇게 되고요. g의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오메가 벡터는 전 문제에서 구했지만 북반구 그러니까 북이 람다만큼 있을 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x, y의 좌표의 미분값 z 움직임은 무시합시다. 이 진자의 길이가 충분히 길면 z의 움직임은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다 넣어주면 돼요.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뭐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x 가속도의 x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mt L분의 x y 닷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y 컴포넌트는 비슷해야겠죠. 서로 커플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기 때문에 커플이 돼요. 오케이? 해봐요. 왜 x랑 y랑 섞이죠? 이게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 때문이고요.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코리올리 포스에서 온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파 제곱이라고 정의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오메가 z라고 오메가 z죠? 오메가 z라고 정의하는 게 어차피 이게 오메가 z였어요. 자 그러면 식이
coupled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됐습니다. coupled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복수함수를 배웠으면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1번식, 2번식 있을 때 1번식 플러스 i 곱하기 2번식을 한번 해봅시다. i라는 건 지금 그 복수함수에서 나오는 i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x, y가 이렇게 묶이죠. 그리고 2 오메가 z에 마이너스 i x 닷 플러스 y 닷이 되죠. 이거 잘 보면 앞으로 이 i를 빼줘 볼게요. 이 i가 아니고 마이너스 i를 빼줘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x 닷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i를 나눠주면 뭐가 돼요? 플러스 i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뭐야? x 플러스 iy의 두 번 미분값 x 플러스 iy, 얘는 x 플러스 iy의 한 번 미분값, 이렇게 됐죠. 그래서 q라는 복소수를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 q도 시간에 따른 함수죠. 이렇게 복수 함수예요. 이렇게 되면 q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꼴을 가져요. 이게 뭐냐 하면 q에 대한 damped oscillator equation of motion이에요. 댐핑이 뭐예요? 댐핑이 요건데, 댐핑이 지금 뭐예요? 허수죠. 그러니까 purely imaginary한 댐핑 파라미터를 가지는 오실레이터의 이퀘이션과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imaginary 댐핑 파라미터가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를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펑션을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쓰면 q를 놓고 막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엄마는 오메가 z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z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인데, 지금 오메가 z가 지구의 자전 정도의 하루 동안 2파이 돌아가는 정도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자의 주기는 뭐 아무리 긴 진자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길어야 한 10초에 한 번, 10초는 한 적어도 하루 동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진자를 만들려면 길이가 어마어마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지구 많은 진자를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웬만한 진자는 주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주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오메가 z의 각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각각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플러스 t 플러스 b의 2의 i 마이너스 t 이렇게 나타내시겠죠. 근데 각각 이제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z t로 해주면 a의 2의 i 알파 t 플러스 b의 2의 i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qt예요. 근데 만약에 코리올리 포스가 없다, 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오메가 z가 0일 때죠. 이럴 때 이 솔루션은, 그 솔루션을 어떤 q 프라임이라고 다시 쓸게요. 정의를 할게요. 요거죠. 오케이? 네,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qt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그냥 지구 자전이 없을 때 또는 코리올리퍼스를 무시했을 때에 이 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변수 파라미터예요. 그거를 보면 qt는 결국에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오메가 zt 곱하기 q 프라임 t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 qt를 우리가 xy 좌표계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써야겠죠. 자, 여기 프라임은 지금 미분이 아니고 q 프라임에 대응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식을 다시 써주면 x i t는 e to the 마이너스 i 이게 뭐예요? 코사인 오메가 z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zt죠. 곱하기 x 프라임 y 프라임. 자, 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막 정리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오죠. 그러니까 리얼이랑 이미지너리랑 나눠가지고 리얼은 리얼과 같고 이미지너리는 이미지너리랑 같다. 그러면 다시 두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자, 리얼은 이렇게 묶이죠. 그리고 이미지너리는 이렇게 묶여요. 오케이?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여기에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꼴로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zt 만큼 각도로 x 프라임 y 프라임을 로테이팅한 게 xy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x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뭐라 그랬어요? 지구 자전이 없을 때의 진자의 운동.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 지금 어떤 값이 아니고 시간에 따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진자라면 이거는 뭐 a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y 프라임 t는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가 우리의 좌표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좌표계 뭐였어요? xy 좌표계였어요. xy.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어차피 x는 x 프라임, y는 y 프라임이니까 t가 0일 때는 그러니까 0 아니면 또 굉장히 작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메가 zt 만큼 요 x와 y가 점점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각도로? 오메가 z의 각도로. 그러니까 진자의 주기는 훨씬 빨라요. 오메가 z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오메가 z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의 자전 곱하기 사인 람다였나? 코사인 람다였나? 하여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더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오더예요. 그런데 주기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모션을 실적 그리면은 이런 모션인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동안에 아니면 오더가 하루 뭐 적도에 있느냐, 적도에 있으면 이게 안 일어나겠구나. 어쨌든 오메가 z 컴포넌트의 각속도를 가지고 이 궤도 자체가 이 방향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게 푸코의 진자예요. 푸코의 진자가 처음에 뭐 이상하게 진자를 시작했으니까 막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밀하게 딱 1차원 운동을 하게 흔들어도 지구 자전 때문에
우리가 돌기 때문에 푸코의 진자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자가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푼 겁니다. 자, 이 나레이셔널 프레임 이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해를 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힘을 빌어서 이퀘이션에 몸을 기대 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퀘이션을 쓸 때는 당연히 직관에 의존해서 이퀘이션을 쓰겠죠. 오케이? 그 뒤에 식을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학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이퀘이션을 전개를 해서 결론을 얻은 다음에 그 결론을 다시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원심력과 코리올리스 포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수식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챕터 10까지 끝났습니다. 챕터 10까지 끝났고요. 그 뒤에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챕터 11은 이게 소위 다이나믹스 오브 리지드 바디인데 팽이 문제로 귀결되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팽이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세차 운동도 하고 세차 운동 들어봤어요? 프리세션? 그런 거에 대한 건데요. 너무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실은 저번 작년 역학 때는 여기까지 나갔는데 힘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강을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도는 굉장히 계획대로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까지 시간을 다 썼고요. 12장은 커플드 오실레이션 해가지고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커플링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뭐 그런 거. 13장은 뭐지? 그래서 여러 개의 진자가 연결이 됐을 때 모드라는 개념이 나오죠. 컨티뉴어스 시스템, 웨이브 미케닉스가 13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파도의 다이나믹스를 컨티뉴어스한 매질의 역학적 설명에 대한 거고요. 14는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거는 상대성 이론 입문에서 배우는 거니까 굳이 역학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15 없네요. 14가 이 교과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에서 팽이 문제 빼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고 많았고요. 다음 이번 목요일 날 수업은 없을 거예요. 없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테이크홈 리그잼으로 볼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수업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목요일 오후 12시 15분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총 48시간 플러스 1시간 15분 동안 테이크홈 리그잼을 볼 겁니다. 네. 자, 범위는 중간고사 끝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해밀토니안부터예요. 해밀토니안이 나올 건다 안 나올 거다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안 내 가지고 문제를 하지. 해밀토니안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10장에 대한 숙제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0장에 대한 숙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렇네요. 이렇게 끝나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